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좀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쉬웠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잘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아무래도 경계감이라고 남겨주셨네요. 그렇죠. 아쉬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이제 그동안 좀 올랐고 또 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반도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네. 또 반도체 종목이 쉬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약간은 조심스러운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종목별로도 대부분의 종목이 쉬어가는 와중에 장기간 동안 소외됐었던 자동차 관련주가 또 갑자기 또 튀어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쪽으로도 계속 순환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시장은 일단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불확실성 계속해서 진행됐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 두 가지 변수가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는 형태입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이제 4월 2일 날 이제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그런 시장의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국내적인 부분에서는 역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시장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시장의 주요 매매 주체들이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엔 수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위축됐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거의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이런 흐름이 전개됐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소량 매수를 기록했을 뿐 전체로 관망이고 또 기타 법인이라든가 또 일부 기관만 소량 매수를 기록했을 뿐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수급을 이끌어가고는 주요 매매 주체들은 거의 관망세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제 주변 여건들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대응하려는 그런 어떤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개될 것이냐라고 이제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시장이 더 올라갈 것이냐, 내지는 단기적으로 오르는 상태에서 다소간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냐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은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약간은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약간 또 밀리는 이런 형태도 나올 수 있겠죠. 현재 언급드리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경계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시장 자체가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아직은 대세 하락에 대한 우려는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시장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무서워할 만한 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매니저님께서 시장을 좀 신중하게 바라보자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오늘 흐름은 또 예견할 수 있었던 그렇습니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디에 좀 주안점을 두고 지켜봐야 할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미국 증시라고 남겨주셨네요. 일단 미국 증시를 단서를 달아드렸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미국 증시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래도 미국 증시가 여기서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이 연출되고 내지는 소폭의 반등이라도 좀 전개가 되면 국내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증시를 먼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국내적인 불확실성이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증시마저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 증시는 반드시 좀 많이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 유연성에 대해서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4월 2일 날 상호관세 부과를 둔 상태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두면서 일부 국가 내지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일부는 좀 유예하는 이런 정책을 펼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말 미국 증시가 올랐고 이런 것들이 결국엔 4월 달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 이것이 엄포용일 가능성이 있다. 또 협상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소 약화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들도 연출되면서 오늘 장 막판에 중국 증시도 강박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책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진행돼서 미국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여왔던 만큼 트럼프가 미국 경제, 미국 증시의 급락 장세를 이끌어낼 정도로 공격적인 관세 전쟁을
펼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어느 정도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역시 국내적인 부분이겠죠. 대통령의 정치적 변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뭐 이번 주에 끝날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호재가 나오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국내 컨트롤 타워가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증시가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먼저 해소가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사라지게 되면 지금은 공매도 재개라는 그런 재료도 살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나서 시장이 좋으냐 나쁘냐라는 것에 대해서 시각들이 많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공매도는 외국인들의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기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공매도가 들어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과 고평가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자동차 관련주가 강력한 반등세를 기록했듯이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또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서커버링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 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매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재료들이 좀 더 많다는 것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뉴욕 증시 언급드렸듯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입니다. 현재 나스닥 시장이 대체적으로 18,000선이죠. 18,300선 정도까지. 여긴 21평선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주가가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대체로 18,000원 내지는 18,000 초반 정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났다가 밀려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의 반등이 미약하게 연출되거나 다시 밀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게 되면 미국 증시의 주가가 좀 더 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치 못할 것이고요. 미국 증시가 만약에 밀리는 이런 흐름이 전개되게 되면 국내 증시에도 다소 답답한 그런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미국 증시의 흐름도 우리가 한동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의 단서는 미국 증시의 동향을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포트폴리오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요. 종목 리뷰 오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파라다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여러분께 언급드렸듯이 시장의 전반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이 좀 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었죠. 반도체 관련주가 많이 올랐고 그들 종목의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들 쪽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못 올랐던 종목으로 자금이 순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자,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주가는 0.7%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비자를 일시로 면제해주겠다는 그런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 정책이 아직은 실시가 안 됐습니다만 그 정책이 실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지금 한국과 중국이 조금씩 밀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중국 관광객가 한국이 들어오면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지금 이제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사할 단계는 아니고요. 약간의 기간주적인 전개되면서 모멘텀들은 분명히 살아날 거로 보고 있고 그 모멘텀이 증가되게 되면 주가는 강하게 한두 차례 더 강한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들 종목은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인 급반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는 만큼 들고 계시고 소량 저가 매수는 가능하시되 한두 차례 강한 반등과 더불어서 목표가 설정되게 되면 목표가 탈취를 하게 되면 짧게 털고 나오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 여전히 조용합니다. 그런 와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스가 오늘 3.3%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는데 지금 기관 투자가들이 8일 동안 지금 매집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아직은 뭐 별다른 반등은 없고요. 또 삼성 SDI도 답답한 흐름입니다만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서는 수급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망세입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주가는 분명히 바닥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있다는 측면 시장의 수급은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듯이 시장의 수급과 모멘텀은
2차 전지 관련주,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를 중심으로도 분명히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떤 상승 모멘텀과 그리고 이제 상용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호재가 등장할 때는 주가 반등 탄력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요, 우리가 잡아놓고 길목을 잡아놓고 기다릴 때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가지고 고유하는 전력과 함께 저가 분할에서는 여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 보겠습니다. 네.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지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중국 ETF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절대 지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을 보면서 제일 좀 집중하고 있는 섹터들이 바로 이제 중국 ETF, 그다음에 2차전지 전고체, 그리고 오늘 부상하기 시작했던 자동차까지 이제 관심 섹터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중국 관련주들은 여전히 중국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강하게 살아있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됩니다. 오늘 장 막판에 중국 증시가 플러스 0.1%까지 상승세를 기록했고 홍콩 증시도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죠. 매년 글로벌 기업 CEO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개최하고 있는 CDF, 자, 중국 고위급 발전 포럼이 시작했고 끝났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대기업들, 뭐 애플이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대표적인 회장들이 지금 이제 중국까지 출장을 가가지고 중국과 대화를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글로벌 기업들을 자기네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점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와의 회담 가능성까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간의 냉전이 어느 정도 종식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중국이 한국보다는 월등히 더 강력한 경기 부양과 또 증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중국 ETF 관련주는요, 현재의 기간 조정과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을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따라서 자, 코덱스 차나 항생테크 레버리 주가가 밀렸죠. 레버리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겁니다. 또 올라갈 땐 빠른 거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현재와 같은 눌림 조정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유전력과 함께 없는 분들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세 종목 전략 추가적으로 만나봤고요. 특히나 중국 관련 ETF는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신 섹터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기관의 매집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내일 시장은 어느 쪽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열어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보게 되면 지수는 전체적으로 약간 부진했습니다만 자동차 종목군들의 섹터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도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상승세도 상당히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것 같지만 종목을 중심으로 접근해 볼 만한 종목이 많으니까 종목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S바이오메딕스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길목을 네. 잡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던 종목이 오늘 이제 조금 반등이 나타났는데 지금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테드 A9이라고 하는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하고 있는데 기존의 파킨슨병 치료제는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딜레이시키는 정도의 치료제라고 한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파킨슨병 치료제는 완치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완치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이 난치병 치료제에 있어서는 정말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완치라는 단어를 왜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가능성 한번 열어놓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직은 임상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작은 임상 표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임상 시험을 했을 때 안정성과 유효성이 분명히 확인이 된 겁니다. 언급드렸듯이 정말 움직이지 못했던 그런 환자한테 이런 파킨슨 치료제를 투약을 했는데 방향도 잘 틀고 거기다가 뭐 탁구도 좀 칠 수 있고 배드민턴 정도까지 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증상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가능성은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네. 표본 자체가 적기 때문에 뭐 우리가 크게 믿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달 4월 5일에 이제 ADRD 2025이죠. 세계 최대 의학 학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회사에 대한 임상 중간 결과가 일단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자체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목을 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투기 환기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됐죠. 투기 환기 종목에서 오늘 해제가 됐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파생 상품과 관련된 손실이 오늘 회계상으로 이제 처리가 됐기 때문에 자, 투기 환기 종목에서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무제표상으로도 안전한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앞으로 이 파킨슨병 치료제와 관련된 임상 결과가 이 회사의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지루하고 답답한 종목이었었죠. 이때부터 강력한 어떤 이 앞에서도 강하게 올라갔다가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횡보세 그리고 눌림목을 주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지리한 횡보세를 기록하다가 오늘 드디어 13.6%라는 비교적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언급드렸듯이 지금 현재 투기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된 것이 반등을 이끌어낸 것이고 이미 이제 그동안 주가가 못 갈 때도 투기 환기 종목에서 해제가 됐을 때 반등의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오늘 반등 나왔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의 소량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부분들을 본다면 역시 이제 전문 프로 투자가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가는 이미 약간의 눌림목과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어도 이미 대바닥을 찍었던 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접근 전략을 단행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종가 29,200원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내일 시초가를 중심으로 해서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를 이용해서 주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은 S바이오메딕스입니다. 오늘도 두 자릿수 탄력을 보여줬는데요. 이 시초가에서 밀릴 때 접근하는 전략 저희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이렇게 이제 시장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종목 발굴하려면 저희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일단 유튜브 가셔가지고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종목과 섹터를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섹터 언급드렸듯이죠.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와 더불어서 중국 ETF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군들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도 분석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종목을 먼저 선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언급드렸으니까 방송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나 자동차 sek터는 이제 좀 관심이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한교수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교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